방학만 되면 애들하고 싸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, 엄마하고. 요즘은 뭐 또 학교도 잘 안 가니까 심각합니다. 하루 종일 게임만 하죠, 애가. 그죠? 그런 애는 없어요.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물론 많이 한다는 건 알아요. 하루 10시간 애가 게임한대요.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. 애가 하루 10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 몇 시간이 남았어요? 14시간 남았잖아. 그때는 뭐 해요?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. 그때는 관심이 없어요. 애가 게임을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. 하지 않고 뭐 하느냐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. 초점을 좀 바꿔봐야 돼요. 본드 중독을 치료한 의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. 요즘 본드가 거의 없어졌죠. 30년 전 제가 전공의 시절만 해도 본드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.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, 미국에 큰 길이 있으면 집들이 있잖아요. 집 앞에 이제 청소년이 본드에 취해가지고 있어. 그럼 이게 약물 중독이거든요. 경찰이 지나가다가 잡아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정신병원에 넣으면 한두 달 치료하고 내보내고, 또 잡혀오면 한두 달 치료하고 내보내고,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안 돼. 그래서 이 경찰들이 세계적인 대가에게 이 청소년을 데리고 갔어요. 밀턴 에릭슨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의사인데, 이 청년을 이렇게 면담하더니만 의사가 처음으로 물어봤어요. 너 본드 끊고 싶냐?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. 모든 의사가 본드를 끊으라 그랬잖아. 해롭다고. 근데 이 의사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. 너 본드 끊을래? 아니요. 그래?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? 경찰에 잡히기 싫다는 거예요. 왜? 경찰에 잡히면 또 정신과 입원해야 되고 힘드니까. 그리고 의사가 처방전을 줬는데 기가 막힌 처방전을 줬어요. 절대로 경찰에 잡히지 않는 비법을 알려준 거예요. 집 뒤에서 본드를 해라. 집 앞에서 본드하고 헬렐레 하니까 잡아올 거 아니에요. 집 뒤에서 하니까 경찰이 어떻게 잡아와? 할 수 있겠나? 할 수 있다. 좋다 그러는 거죠. 야, 너 매일 본드 아닌데요. 하루 종일 본드 아닌데요. 본드 안 할 때도 있잖아. 그럼 본드 안 할 때 뭐 할래? 그러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. 의사하고 약속을 했어요. 집 뒤에 가서 본드를 하고 집 앞에는 맨정신에 나와서 놀기로 한 거예요. 집에 돌아갔으면 집 뒤에 가서 겁나게 본드 하는 거예요, 이제. 어느 날 이 의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맨정신에 집 앞에 놀고 있는데 경찰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. 오랜만에 이 녀석이 나왔으니까 잡으러 왔어요. 멀쩡하거든요. 너 본드 안 했니? 안 했는데요.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. 다음 날이 되니까 경찰이 지나갈 때만 되면 이 녀석이 맨정신에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.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. 그리고 오래되니까 친구들이 농구장에 있을까? 농구장을 가보기 시작해요. 의사가 본드 하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. 집 뒤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고 집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에요.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?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.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?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. 환자들에게 제가 물어보죠. 도박 끊은 지 얼마나 됐어요? 도박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? 그러면 석 달 됐습니다. 자랑스럽게 얘기해줘. 에이,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도박 못 한 지 석 달 되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안 하기는 뭘 안 해. 돈 주고 카지노 넣으면 갈래 안 갈래? 가지 당연히. 우리 환자들은 안 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게 넘어서서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단계가 되어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중독은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다. 치료는 술을 끊고 도박을 끊는 거잖아요. 그건 급성기 때 하는 치료고, 치료를 넘어서 치유와 회복까지 가야 된다. 이걸 단순히 술을 끊었다, 도박을 끊었다, 게임을 끊었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. 그걸 끊고 난 뒤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을 회복하고, 이것이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보다 월등히 더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까지 가야 회복이 가능해진다.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겠어요. 욕심 부리면 안 돼요. 지금부터 술 끊고 평생을 끊었다.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대개는 술 끊다가 또 넘어지고 좌절했다가 실수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실수하고 다시 올라가고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치료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, 정말 이제 정말 중독에 빠져 있다면 술 끊은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, 과거에 내가 술로 도박으로 잃었던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, 그것을 회복한다면 내가 어떤 점이 있을지 그것도 생각해보고 첫 출발을 지금 하면 된다, 그런 뜻입니다. 중독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불행해서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또 불행해진다.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독의 핵심입니다. 세상이 재밌고 집이 재밌고 학교가 재밌고 직장이 막 재밌어.
누가 술만 마시고 누가 도박만 하고 누가 게임만 하겠어요. 그게 재미가 없다는 뜻이에요. 또 밖에서 스트레스는 겁나게 받았는데 이걸 건강한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. 이러니까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. 그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중독인 거예요. 술이고 도박이고 게임인 거예요. 쇼핑 중독자가 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가슴에 찡했던 게 있는데, 선생님, 그때만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.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? 평소에 살아있음을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. 집에 가면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알죠?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. 우울해, 재미가 없어. 쇼핑할 때 되면 왕이 된 느낌이에요.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. 돈이 아무리 나가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고 그 속에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안과 우울과 불면과 외로움과 허전함과 이런 정서적인 면이 함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더 재밌어지고, 그죠? 더 안정이 되고, 우리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조금 더 안정적이 되고 보호받을 수 있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 사회의 중독자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